안녕하세요. 원투펀치 스트레이트. 네. 원투펀치가 원래 속보를 안 다루는데요. 네. 원투펀치 치고는 무지 속보입니다. 네. 당일날 얘기를 당일에 와서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불려 나왔고, 오늘 혼자 나오게 뭐해서 지나가는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님 꼬셔서 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지나가다 갑자기 끌려왔습니다. 조남기 기자님, 아무래도 이제 K리그 취재, 대표팀 취재를 많이 하시는 기자님이시고요. 이번에 이제 클린스만호에서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로 바뀐 이후에 첫 명단 발표였기 때문에 A 대표팀 명단 발표, 그리고 올림픽 대표 평가전 친선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올림픽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까지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A 대표팀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이승우 선수가 아주 멋진 메시 빙의골을 터뜨렸었기 때문에 중계화면에 황선홍 감독의 활짝 웃는 모습까지 잡혀서 이승우 선수 과연 이번에 2019년 가을인가? 그때 이후로 이승우 선수가 계속 A 대표팀에 못 들었었는데 과연 뽑힐 것이냐?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과연 뽑을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명단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뭐 그 정도로 봐야 되는 A 대표팀이었는데, 먼저 조 기자님은 이승우 선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만큼은 진짜 뽑힐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K리그 1, 2라운드 기준으로 2경기 연속 골 연수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경기장에서 뛰는 거 보니까 일단은 몸이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가벼워 보이는 거에 결정적인 증거가 그 2라운드에서 그 메시빙이 골이었고, 네. 예. 그런데 또 뽑는 것도 감독님 마음이니 예, 결국은 이제 조금 아쉽게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황선홍 감독님이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코칭 스태프와 그 경기 끝나고 바로 회의를 했었다. 네. 이승우 선수와 관련돼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 라인에 선수들이, 기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태국전을 앞두고는 기존 선수들을 이번까지는 아마 쓰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강인 문제인데요. 이거 좀 민감합니다. 네. 쉽지 이강인 않습니다. 선수는 본인, 조 기자님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번에는 약간 징계성 차원으로 안 뽑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항상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어차피 한 번 맞을 거 그냥 빨리 맞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뽑아야 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들이 가끔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나요? 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있었어요? 네. 먼저 맞겠다고 저는 먼저 맞는 편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뒤에 맞으면은 약간 사람이 그렇잖아요. 겁에 질리잖아요. 약간. 애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먼저 맞자. 글쎄요, 황선홍 네. 감독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두 명과 소통을 했다. 네. 대화를 해봤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이강인 선수는 축구 팬들이나 선배님들한테 한번 사과할 기회, 이번 기회에 사과를 좀 잘하고 싶다, 제대로. 이러한 좀 뉘앙스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입장은 이번 문제가 비단 이강인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A 대표팀 구성원 전체, 네. 선수와 코칭 스태프 전체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아마 특히나 대부분의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조직 내에서 하나의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그게 한 개인 구성원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조직의 어떤 분위기나 기강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표면적으로 비춰진 게 약간 손흥민 선수가 총대를 맸다 이 느낌뿐이지 결국은 팀 전체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직시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래서 황선홍 감독님이 말씀을 하신 게 어쨌든 그 진단 자체는 굉장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명단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일단 네. A 대표팀부터. 골키퍼는 김승기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부상이니까 네. 이제 이창근이라는 뉴페이스가 합류한 것 같고요. 수비수는 일단 김민재, 김영권, 권경원, 조유민 이 4명의 센터백이 뽑혔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 그 주전 센터백 4명이 다시 그대로 라인업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센터백으로 치면 정승현 선수가 빠지고 맞아요. 권경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권경원 선수가 이번에 K리그 라운드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네. 왼발 빌드업과 또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마 직접 봤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뽑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측면 풀백 드디어 변화가 있습니다. 이기재, 김태환에서 이명재, 김문환. 네. 이기재, 이명재, 김태환, 김문환. 네. 예?
뭡니까 이거? 네? 아. 앞뒤가 똑같은 뭐 이런 겁니까? 네. 네. 어쨌든 젊어졌어요. 네, 다시. 젊어졌습니다, 진짜. 네. 측면 수비가 변화가 생겼어요. 네. 만족하십니까? 우리 최근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어떤 아시안컵인데 아시안컵에서 풀백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거론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슈를 뒤엎기 위해서 조금 다른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는데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에는 대표팀과 굉장히 멀어졌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 바로 그 직전의 기억이라면 카타르 월드컵인데 카타르 월드컵 때는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김문환 선수 오른쪽에서 굉장히 민첩하고 날쌔게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동안 왜 오른쪽에 김문환이 사라졌느냐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명재 선수는 일단 최초 발탁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최초 발탁 3인방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이명재 선수도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오늘 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현재 30세 128일이랍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근데 이게 역대 A대표팀 발탁 기준으로 최고령 6위래요. 그러니까 정말 늦가기 대표팀 데뷔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뭐 K리그 오래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되게 왼쪽에서 꾸준하게 늘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해왔던 그렇죠. 선수라서 이제 김지수 선수랑 좋은 경쟁 구도 만들면서 3월 태국 원정에서 홈 경기, 그러니까 A매치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도 최근에 K리그에서의 폼을 조금 집중적으로 봤다.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네. 기존 주전인 김진수, 서령우 선수의 어떤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가되 나머지 백업 선수들은 이기재, 김태환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많은 노장들인데 이 선수보다는 최근 K리그 폼을 보니 네. 이명재, 김문환 선수가 훨씬 기동력이나 여러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허리 라인은 박용우 선수와 이순민 선수가 빠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 들어갔느냐? 정호연, 광주의 정호연 선수와 네. 그리고 다시 유럽리그로 돌아갔죠. 버밍엄 시티로 간 백승호 선수가 네. 뽑혔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어. 뭐 본의 아니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정용 감독님이랑 잠깐 통화를 전화를 했어요. 할 게 있었는데 이정용 감독님이 작년에 제가 이순민 선수 뽑혔을 때도 그때도 연락을 했었는데 정말 그 제자가 대표팀에 뽑혔을 때 그거를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호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정용 감독님이 작년부터 조만간 대표팀 간다 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정말 가게 됐고 그래서 황선홍 감독도 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네. 딸 때 정호연 네. 선수를 또 잘 활용을 했죠. 네,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네. 네.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어려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백승호 선수도 오랜만에 와서 아주 좋은 동기부여를 아마 발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 선수들은 또 뽑혔고 역시 이강인 선수가 어찌 됐든 간에 와서 황선홍 감독도 결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근데 와서 이강인 선수와 아마 손흥민 선수가 같이 있는 그런 투샷들이 기자들, 사진 기자들의 집중 포화를 맞을 것 같아요. 어쩔 그쵸? 수 없죠. 네, 그 투샷을 예. 협회에서도 아마 둘이 좀 같이 맞습니다. 훈련하는 거를 네. 좀 연출은 좀 아니지만 네. 좀 많이 보여줘라. 네.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서 국민들의 그런 안 좋았던 감정을 이강인 선수가 어차피 차출이 된 상황이라면 누구를 튀어야 되고 달라진 모습 확실히 보여야 돼요. 이강인 선수는 선배들한테나 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어떤 그러한 느낌도 주면서 결국은 축구 선수는 경기장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태국전 두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많이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아질 수 있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문성민 선수 빠졌어요. 네. 그리고 엄원상이 들어갔어요. 돌아왔습니다. 다시 네. 엄원상 선수도. 엄원상 선수도 워낙 이게 사실 속도감이 더 있는 선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뭐 문성민 선수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그냥 이번에는 엄원상 선수한테 기회가 돌아왔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엄원상 선수도 아마 오랜만에 대표팀에 왔는데 굉장한 경쟁에 부닥쳐야 한다는 걸 아마 실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엄원상 선수를 또 후반에 상대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네. 딱 적기죠. 빠른 스피드를 오히려 활용하는 그러한 엄원상 같은 카드를 황선홍 감독은 더 원했던 것 같고요. 네. 네, 엄원상 선수를 그래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 그대로 들어왔고요. 네. 황희찬 선수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주민규 드디어 33세 333일 만에 33333. 네. 와, 오래 기다렸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A 대표팀 네. 뽑혔어요. 저도
오늘 오다가 어디 엘리베이터에 그 기사가 얘기를 33세 333이. 숫자는 근데 재밌네요. 33333. 네. 주민규 선수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33세 333일로 뽑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에 뛰면은 데뷔전도 또 최고령 A매치 데뷔전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황선홍 감독은 이제 주민규 선수처럼 최근 근년 몇 시즌에 50골 이상을 넣은 그런 선수에게 무슨 검증이 필요하냐 이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했다라고 간단하게 주민규 선수의 선발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고요. 결국은 이승우는 탈락을 했고 네. 이강인은 뽑혀서 개인마다 이강인 선수의 이번에 선발에 대해서 생각들은 다를 거예요. 네, 하지만 지휘봉을 맡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감독이 어차피 이강인 선수 차출을 결정을 했고 네. 경기에 아마 투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태국전 2경기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월드컵 2차에서 태국전은 그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아요. 우리 선수들을 잘할 거라고 봐요. 워낙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고 A매치 기간이나 유로파들이 다 차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문제는 이거는 4월에 있을 올림픽 최종 예선.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자, 이거 3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4위 되면은 아프리카 팀하고 플레이오프 치러야 돼요. 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네.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저번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같은 조에 일본, 아랍에미리트, 중국인데요. 조별 리그도 일단 쉽지가 않고요. 호락호락하지 않고 토너먼트 가면 강팀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이 지금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우리 올림픽 대표팀에게 가장 큰 위기다. 이런 시기에 황선홍 감독이 왜 오케이를 했느냐. 올림픽 대표에게 집중해야도 모자랄 시기에 이런 얘기들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저도 사실은 그런 비판을 좀 했던 편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번에 A매치 기간에 친선 경기, 친선 대회는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차출이 조금 가능할 수 있지만 4월은 유럽 리그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4월엔 의무 차출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4월의 최종 예선 기간에 우리 올림픽 대표 연령대의 주전급 선수들, 유럽파들 차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오늘 인터뷰에서 안탈리아 전지훈련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유럽 넘어가서 스코틀랜드 가고 해서 한 열흘 정도 구단들 방문해서 선수들 차출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셀틱 가서 양현준 선수는 일단은 보내주기로 한 느낌. 네, 맞아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셀틱은 선두권 네. 팀이고 네. 아마 조금 여유가 있는지 공격적으로 양현준 선수 보내주기로 한 그때 시기에 문제는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인데 핵심이죠. 완전히 핵심입니다. 네. 근데 올림픽 대표에 지금 기량적으로 봤을 때는 네. 스토크시티 현재 주전 선수인데 문제는 이번 A매치 기간의 친선 경기는 보내주는데 네. 스토크시티가 4월 달이 되면 현재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의 순위가 19위예요. 네. 지금 강등권이랑 순위표를 보니까 19위죠. 3점 차입니다. 딱 3점 3점 차. 차. 강등권이라. 네. 지금 강등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선수 배준호 선수가 4월에 스토크시티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3부 리그로 떨어질 위기에 있으면 안 보내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 네. 황선홍 감독도 비슷한 뉘앙스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황선홍 감독님께서도 그 스토크시티 일단 확답은 받지 못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사실 일단은 이게 어쨌든 규정상 차출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4월 달에 어떻게 보면 스토크가 안 보내주는 게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솔직히. 4월이 있을 때는 아예 지금 강등권으로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준호 선수가 굉장히 지금 에이스 노릇을 하고 있는데 에이스를 팀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순간에 보낸다? 그거는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근데 브랜트포드의 김지수 선수는 사실은 후보 선수기 때문에 네. 거기 다른 그 잉여 자원들이 주전급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지수 선수는 차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다른 해외파는 언급이 없었어요. 되게 핵심 선수들인데 첫 번째 파르티잔으로 이적한 최근에 파르티잔에서 선발로 계속 중용받고 있는 팀의 핵심 2선 공격형 미드필더 고영준 선수. 글쎄요. 지금 뭐 언급이 없는 거 봐서는 차출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월에. 진짜로. 그리고 또 한 명 미국 MLS 미네소타에서 뛰고 있는 최근에 이제 미네소타는 다시 개막이 돼서 3라운드 계속 정상빈 선수는 주전이죠. 3라운드 주력 선수로 뛰고 있는 정상빈 선수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코틀랜드 리그 셀틱에서 세인트 미렌으로 임대 가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권혁규 선수. 세인트 미렌도 아마 황선홍 감독이 갔다 온 것 같긴 한데 네, 권혁규 선수 언급 없었죠. 없습니다. 따로 명확하게 이름을 언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배준호가 과연 합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하. 사실 올림픽 네네. 본선 진출에 있어서 전력상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왜? 공격력이 지금 시원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딱히 골로울 선수가 지금 보이지 않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게 올림픽 대표팀 전력 예측은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이거 4월에 명단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위원님. 예. 감히 어떻게 황선홍 감독님도 그래서 확답을 못 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허리 라인이 있고 수비는 뭐 풀백에 이태석, 황재원. 네, 특히 네, 황재원 선수 황재원이 있네요, 그래도. 네, 아시안 게임 금메달 때도 잘했고 네. 또 K2에서도 뛰고 있지만 여러 이제 센터백들, 뭐 조이제, 뭐 변준수 많은 네. 선수들이 있습니다. 서명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림픽 대표가 4월에 중요한 최종 예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핵심 해외파, 유럽파들 중에 사실상 70%는 차출이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예, 느낌적인 느낌은 오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조금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 그러길 바랍니다. 네. 네, 4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위험한, 네. 걱정할 수밖에 없는 4월 일정을 네. 황선홍 감독이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잡기 위해서 도전장을 던졌어요. 이거는 사실 본인이 결과에 대해서 다 책임지겠다. 네. 라는 뉘앙스인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국민들은 지금 4월 대회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모르죠 지금. 당연히 올림픽 네. 본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4월에 U23 아시안컵에서 네. 대한민국 대표팀 4강 진출 실패, 그쵸. 본선 진출 실패.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딱 떠버리면 국민들이 거기서 받는 충격, 네, 여파 있죠. 상당히 클 갑자기 수밖에 뭐- 없습니다. 네. 자다가 한 대 맞은 겨?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그게 네. 다시 한번 협회 쪽으로 비난의 화살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비단 요 문제는 특히 4월의 이 결과는 황선홍 감독이 지금은 나 혼자 다 책임질 테니까 나는 결단하고 네. 결과를 한번 보시오 이렇게 지금 들어왔지만 혼자서 감당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일 수도 힘들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일정 네. 23세 이하 아시안컵은 정말 잘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지금 구기 종목들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예, 뭐 축구만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떨어지면은 또 그 여파도 지금 매우 큽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 잘 돼서 해피엔딩이 되면 두 마리 토끼도 다 잘 잡히고 잘 되면 좋겠는데 우리는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네. 어쨌든 또 많은 또 응원들을 축구 팬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저한테 갑자기 잡히셔서 네. 나오셨는데도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예 덕분에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위원님. 너무 좋네요. 지나가다 또 한번 잡히면 그때 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